오늘 알아볼 인물은 재원고등학교 미용과의 청일점으로 그 정체를 까고 보니 종건의 후임 중 종합 1등이었던 남자, 호스텔의 큰아빠였던 남자, 무려 이도규의 제자였던 남자, 바로 장현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재원고등학교 미용과 유일한 청일점, 박형석의 비견되는 미모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박형석, 최수정, 장현, 이 세 명의 삼각관계를 시작으로 이들의 스토리는 시작합니다. 사실 10년 넘었는데 이들의 이야기 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장현도 두 개의 몸이라는 가설이 돌았지만 과거 사고를 쳐서 애를 가지게 되고 무려 종건이 미련을 갖는 후임 후보 중 한 명이었다는 정보가 드러나며 두 개의 몸 가설은 잊혀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폭력을 일삼는 부모에 의해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거리를 떠돌다 한 목수 아저씨를 만나게 되니 바로 싸움의 천재 이도규입니다. 시간은 흘러 장현은 15살이 되었지만 학교에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호텔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니 동화 같은 달빛에 취하게 됩니다. 얕보이면 살아남을 수 없어 욕을 했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 소녀와 함께 살게 됩니다. 박세림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게 되고 최원석과 만나게 됩니다. 박세림을 둘러싼 충돌은 있었지만 박세림의 중재로 멈추게 되고 최원석 일행도 박세림 집에 찾아와 같이 살게 됩니다. 장현과 박세림, 최원석, 웅구탱구를 시작으로 한 가족이 탄생한 것이었죠. 이들이 겪어온 삶은 불행했습니다. 강동은 호스텔이 없던 시점으로 백도어 크루가 강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세림의 학교에 백도어 잔당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최원석의 교복을 입은 장현이 이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때 왕호춘과 혜은이도 박세림의 집에 오며 오는 이유는 장현을 보기 위해서 장현에게 각각 다른 부분에 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사는 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학생, 점점 유지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장현은 목수 아저씨가 알려준 방법으로 도둑질하며 돈을 충당했고 이 모습을 왕호춘이 알게 됩니다. 명백한 범죄였지만 자유를 꿈꾸던 왕호춘에게 있어 장현은 시이나 다름이 없었죠. 왕호춘 또한 장현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도둑질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돈이 없으면 슬퍼할 박세림을 위해 범죄를 실행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을 스스로 미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왕호춘이 데려간 집을 터는 중 알아챈 사실은 바로 왕호춘의 가정집이라는 것. 이 일 후 왕호춘은 버림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장현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처럼 돼가고 싶은 왕호춘에게 의문을 품지만 더러운 일을 하면서까지 되고 싶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백도어 크루의 헤드 홍두표가 나타나 장현과 싸움이 시작이 되니 어쩌면 이 싸움을 하지 않고 피했더라면 모든 비극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홍두표와 싸워 승리한 장현의 소식이 종건의 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편 박세림의 집에서는 가족처럼 지내자는 제안이 나오고 이들의 이름을 따서 호스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또한 박세림은 이 집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이에 생활비를 우려하자 경찰에게 걸리지 않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점조직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안 된다는 혜은이로 인해 이 사안은 취소가 되며 장현을 변해가게 만드는 혜은이에게 왕호춘은 분노하게 되죠. 그때 종건은 성유한, 권지태와 함께 호스텔을 찾아오게 되고 장현이 도와주러 온 타이밍에 최원석은 이미 당한 상태입니다. 성유한과 싸우지만 단독으로 강북을 먹은 성유한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뒤를 노려 승리하게 되죠. 종건과의 사투가 시작이 되고 호스텔의 문지기인 최원석과 성유한의 맞먹는 전력인 웅구탱구에게 반하지만 이들의 리더 장현의 강함은 형편없으니 호스텔이 몰락할 위기에 놓인 그때 왕호춘이 가출팸과 점조직 시스템을 말하며 종건의 놀라움을 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장현의 아이디어였으니 종합적으로 1등이라는 평가를 받고 강제적으로 4대 크루가 되었습니다. 왕호춘은 혜은이로부터 장현이 변해간다는 것을 막기 위해 혜은이의 엄마에게 연락하고 이것이 큰 화가 되면서 모두 흩어지는 결말을 초래합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장현은 종건의 밑에서 헤드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고 있었고 혜은이는 아이를 출산하게 될 위기에 봉착합니다. 장현과 만나야만 했던 혜은이는 왕우춘에게 부탁을 하여 연락이 닿지만 이 모든 건 왕우춘의 폰으로 조작하였습니다. 혜은이가 애가 있다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여 지우라는 연락을 보내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현이 있는 곳을 찾아낸 혜은이는 심한 말을 퍼부었지만 자신이 혜은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신이 안 했음에도 스스로 부정하지 않으며 악역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애가 생겼다는 사실은 마지막에 알게 되고 모든 걸 왕우춘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구타하게 되죠. 혜은이에게 전화를 걸지만 이미 출산하기에 앞서 매우 위독한 상태라는 사실에 달려가지만 여자 때문에 후임 자리를 포기하려는 장현을 종건이 막아서게 되고 돈으로도 가족은 못 산다는 말을 시작으로 종건과 싸우게 됩니다. 종건을 뚫고 혜은이에게 찾아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에 혜은이의 어머니는 장현에게 분노하며 자신의 가족 호스텔에게도 버림을 받으며 다시금 거리를 떠돌던 그때로 돌아서게 됩니다. 재원고에 장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원석과 박세림은 재원고를 찾아오게 되고 왕우춘이 비극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간다는 사실에 호스텔 헤드로서 복귀합니다. 2년 전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왕우춘을 찾아온 장현. 왕우춘은 2년 만에 만난 장현에게 분노를 느끼고 2년 전 느꼈던 감정인 공포를 느끼고자 했지만 이미 훨씬 강해졌기에 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호스텔 B의 모든 멤버를 쓰러뜨려 박세림에게 정답을 구하지만 최원석이 박세림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느꼈던 감정은 공포가 아닌 혜은이에 대한 죄책감이란 것을 왕우춘은 알게 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비극은 사실상 종건과의 만남만이 아니었다면 되었을 일.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모든 비극이 끝나고 찾아온 건 종건이었습니다. 종건에게서 들은 진실은 2년 전 호스텔 B를 위해 모든 상납금을 왕우춘이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것. 호스텔 B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은 왕우춘이 사망해야만 종건이 들어주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 호스텔 B를 종건으로부터 보호해준 것.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종건 때문에 4대 크루 때문에 뒤틀린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 호스텔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2년 전에는 가장 강했던 장현일지라도 2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있었기에 다른 헤드들보다 약해졌습니다. 이 공백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니고 있었죠. 이도규와도 오랜만에 재회하였고 한 달간의 수련을 받게 됩니다. 연장만으로 크루헤드급인 위태곤을 압도하며 성장을 보이지만 성유한과의 싸움에서 방심하여 패배합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서서은과 비슷한 강함을 보이고 성유한이 가장 높게 평가되면서 과거의 위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지훈을 도주시키며 최강자로 거론됩니다. 다시 찾아온 평화. 하지만 평화가 길면 되려 불안하다고 했던가요? 이래외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바로 모든 크루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던 것. 말 그대로 비상사태였습니다. 이들의 첫 타겟은 바로 호스텔. 그것도 백홀력소가 출동하게 됩니다. 백홀력소에는 괴물이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전직 코드 66이라고 불린 국가비밀요원 김부장, 0세대 지왕이라고 불린 싸움의 천재 이도규. 무려 이 둘이 찾아오게 되면서 호스텔은 참패. 장현과 최원석이 1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1회회 대인배 노진구 씨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장현의 가족 호스텔은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며 호스텔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진구에 의해 호스텔에 협력하게 되고 제5계열사의 사업수단 대부업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10배로 강제로 벌어오게 하는 것. 마치 과거의 종건과도 다르지 않는 지방의 종건입니다. 결국 서성은에 의해 내로남불이라며 팩트 폭격을 맞게 되지만 이에 질세라, 김감용, 종건의 인정, 말 끊기 등 서성은의 발작 버튼을 모두 누르면서 오늘도 1승을 챙깁니다. 그치만 이렇게 사이가 안 좋던 이들도 눈앞에 1세대 왕이 나타나니 함께 싸우며 우정이 싹 틉니다. 최원석과 함께 평택의 왕을 꺾으면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비로소 2년의 공백을 채웠다는 말을 듣습니다. 빅딜 잡기가 시작되고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전후 빅딜을 도와주기는커녕 빅딜을 패버리며
아주 안 좋아진 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알기라도 한 건지 종건에게 맞아 벙어리가 된 건지 빅딜 잡기에서 말 한마디 없이 싸움이 끝납니다. 일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장현.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박세림은 이은태에게 도움을 청하며 바스코와의 대결 플레이어가 잡힙니다. 얼라이드가 지켜주겠다며 돌아올 것을 요구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바스코를 인정할 수 없었고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스코의 모든 공격은 지방에서 많은 경험과 수련으로 통하지 않았고 참패에 가까운 일촉즉발의 사태에 바스코는 금지기술 1번 리너스 하이를 사용합니다. 결국 무기도 과거도 내려놓으며 자신을 막아준 바스코에게 감사를 표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바스코가 준 핸드폰에는 하나의 전화가 걸려있었으니 바로 혜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장현을 용서했다며 이제 그만 스스로도 용서라는 말을 끝으로 펑펑 울며 눈물을 쏟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얼라이드를 도와주는 방법은 바로 제1계열사의 괴물을 막는 것. 지하에서 넘버원과 장기간 난투를 펼쳐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으며 넘버원의 강함을 볼 때 살아남은 것이 가히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4대 크루헤드와 연합하여 넘버원을 쓰러뜨리며 2년의 공백은 확실하게 채웠음을 알려줍니다. 이래회가 종건을 잡기 위해 연합을 제안합니다. 김기명, 성유한과 함께 종건에게 맞서게 되고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종건이었음을 말하며 만일 종건이 나타나지 않은 세계선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쏟아 종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2년의 공백을 해결해도 종건에게 닿지는 못했습니다. (2년) 전 기준으로는 다른 사헤드에 비해 확실히 강했습니다. 비교군으로는 3년 전 한신우와 자기 혐오의 서서은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2년간의 공백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도규의 도움으로 다른 4대 크루헤드에 밀리지 않는 강함을 지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위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서은과 함께 사헤드 최악체로 불리게 되고 파워업도 서서은과 함께하며 빅딜 잡기 편까지 최악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신으로 성남의 왕을 잡은 최초의 2세대가 되면서 2년간의 공백을 채운 데 성공. 종건 잡기에서는 외관상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성과 박만덕, 바스코, 이진성보다 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메이저왕과 비교해도 준하는 강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2세대에서 최상위권으로 성장했습니다. 크루가 아닌 가족을 원했던 장현. 비록 과거에 사로잡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를 딛고 일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